뭐 교회 출석 문제는 뭐 저는 종교를 숨길 필요도 없고 또 드러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시장이 당선된 후에 정기적으로 다락방 모임이나 또는 주의를 정확하게 지키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교회에 이제 제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가 좀 약간 독특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교회로 옮겨라 그런 걸 권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시장 입장에서 여러 교회들을 이제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출석이 어려웠던 점들을 교회에서 아마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뭐 2018년 선거 당시에도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있으니까 뭐 저로서야 당연히 처음으로 제가 성도로 등록한 교회가 그곳이 그 외의 교회에는 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 매일경제 송승훈 기자입니다. 네. 어제 후보님께서 전두환 씨 공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 가지고 국민의힘은 이제 말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네. 말하고 정의당은 이제 학살자의 공과를 통달하는 것 자체가 전두환이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고 네.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 그리고 진영 논리죠. 우리 편이면 다 옳고 상대 진영이면 다 그르다. 그리고 오로지 흑 아니면 백만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다원적이고 실용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전두환 씨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할 만큼 엄청난 역사적인 또 현실적인 중대 범죄를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고 지금도 저는 공소시효, 소멸시효, 각종 시효제도를 폐지해서라도 처벌하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의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있는 사실 자체도 부정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하거나 또는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사회가 불합리함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굳이 모든 게 100%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3조 호황을 그래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쨌든 나름 능력 있는 관료를 선별해서 거기다 맡긴 덕분에 어쨌든 경제가 성장했던 건 또 사실이죠. 그런 작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역사적 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일부만 똑 떼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강민경 기자님. 네, 그 후보자가 오전에 언급하셨던 햇빛연금, 바람연금 네. 관련해서요. 일각에서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를 매개로 일종의 또 다른 현금성 동향을 내놨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입장하고 또 재생에너지 마을 네. 공동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지 여쭙습니다. 지금 현재도 초보적이긴 한데 이 바람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안군이라고 전남에 신안군이라고 섬으로 이루어진 그 군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군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군수께서 그 마을 주민들을 이제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일정하게 수익을 배당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주고 있는데 군수님 설명에 의하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신안군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수익의 액수가 물론 뭐 섬마다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도
수십만 원에서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배당이 연간이겠죠. 배당이 가능하다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섬 도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아주 지금 현재 지방 소멸위기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가 탈탄소 사회, 소위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회로 신속하게 전환하지 않으면 이 화석연료로 사용하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식의 전통 제조업, 이 산업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한 3, 4년 후만 해도 지금의 배출하는 탄소량을 줄이지 않거나 아니면 탄소 부담금을 늘려서 국가가 부담을 시키지 않으면 이제 수출 장벽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국제 경쟁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대표적으로는 이제 풍력은 뭐 지상 풍력도 있고 해상 풍력도 있고 또 가까운 바다의 풍력도 있지만 먼 바다, 깊은 바다의 부유식 풍력 발전도 있습니다. 또 곳곳에 태양광 발전도 있을 수 있죠. 요즘은 효율이 높아져서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석유, 가스, 석탄 발전 전기보다 원가가 더 싸게 됐다고 합니다. 곧 아마 원자력의 생산, 원자력으로 발전하는 발전 단가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10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통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걸 전국에 깔아서 전국 어디서나 태양, 바람 또 여러 가지 자연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또 필요한 만큼은 쓰고 남는 것을 다 팔 수 있게 이렇게 산업 체제를 바꿔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일단 에너지원 수입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15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인천의 화력발전소, 어디에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 의존하지 않고도 전국 각지에서 소량으로 적은 규모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새로운 산업도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이나 지방 말단 부위가 또 새로운 수입원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지방 균형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산업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해당 지역의 바람이나 태양은 햇빛은 해당 지역 주민들 모두의 것인데 지금 현재는 시설 투자하는 사람이 그걸 전부 다 독점해가지고 그 수익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갈등이 벌어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지역도 못하게 되고 인허가가 잘 안 나니까 태양광 또는 뭐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곳들이 결국 못해서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계속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태양광 발전 또는 풍력 발전, 뭐 기타 자연력을 이용한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지게 되면 연간 골고루 연간 일정액의 이제 수입이 생겨나니까 일정액의 연금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농촌이 살아나고 지방이 살아나고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우리가 신속하게 전환해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서 공약 발표할 때 제주도는 특히 바람과 햇빛이 좋기 때문에 그때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 공약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채널 A. 어제 도모공대 학생들 만났을 때도 네. 소방 방지법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야권에서는 그 법을 다시 재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N번방 방지법은 정말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성착취 범죄를 어쨌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법률 내용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일부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아마 초기 적용 상태에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적 합의이고 또 완벽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발견된 문제점들은 시정해 가면서 시행을 하고 도저히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시 재개정 절차를 밟아서 그 사회 상황에 맞게 또 국민적 요구에 맞게 또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잘 찾아내서 사전 검열에 의한 국민의 권리 침해라고 하는 논란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추적 좀 조사 활동도 좀 하고 또 6개월 내에 회피할 수 있는 건 회피해 나가고 또 정말로 도저히 그 현실 적용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여야 간의 합의로 개정해 나가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뭐 소크라테스식의 악법도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를 해서 또 나름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만든 법인데 자신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남 탓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어쩌면 있는 문제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생각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뭐 전혀 문제없이 깔끔하게 100%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 법을 그쪽에서 먼저 만들어 제안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같이 이번에 거의 이견 없이 이견 합의를 없이. 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쌍방이 합의해서 한 거니까 서로 책임지는 자세로 접근하는 게 좋겠고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원래 취지가 좀 어긋날 수 있겠다. 그런 점은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중앙일보 김영상입니다.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어제 후보님 말씀하신 이후로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말을 하는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사의 범위 그리고 언제까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게 제가 이제 특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국민적 의혹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매우 부실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부실한 걸 넘어서서 편향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수사하지 않냐는 의심이 좀 듭니다. 특히 오늘 50억 클럽이니 무슨 100억을 받았느니 또는 무슨 국민의힘의 전직 정치인들 부부가 고문료를 뭐 수억씩 받았느니 또는 수천억의 개발이익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뭐 대선 후보의 무슨 아버지의 집을 뭐 누가 사줬다느니 또 뭐 처음에 그 부실대출 문제를 수사를 하고도 사실상 눈 감아줬다라고 하는 제가 보기엔 거의 사실에 가까워 보이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사는 안 하고 자꾸 정치적으로 피의 사실을 슬쩍 흘려가면서 저에 대한 마녀 사냥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또 필요하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는 이 자금을 최초에 줬다를 할 때 부정대출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수사를 했는데 이미 그 부정대출을 받은 사실 알고도 윤석열의 검찰이 그걸 그냥 뺐다는 거 아닙니까? 입건하지 않고 또는 무혐의하면서 저희 보도로 판단은 그래요. 그때 만약에 이걸 엄정하게 처벌해가지고 부실대출을 회수했으면 이런 일은 아예 벌어지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땅을 산 다음에 국민의힘 정치인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정치인이 LH한테 공공개발을 포기시켰고 또 성남시 시의회 다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동원해가지고 공공개발을 못하도록 4년 동안 저지를 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민간업자로 참여해서
뭐 1조 원 가까운 이익 중에 약 3천억 정도를 취득하게 되니까 거기서 또 뭐 온갖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부당하게 돈을 받은 게 다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은행이 7천억이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돈을 댔는데 배당을 받은 건 거의 없고 아주 소액만 투자한 거기가 거의 대부분의 개발 이익을 취득했다. 이 설계를 한 과정도 매우 문제가 있죠. 또 최종적으로는 개발 이익이 다 어디로 갔냐. 이게 수사의 핵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거의 없더라. 그래서 저는 최초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비리, 그거를 묵인한 검찰 비리, 그리고 배당에 관한 그야말로 배임적 설계 행위, 고액을 투자한 사람은 배당을 안 받고 소액 투자한 사람은 배당을 받게 설계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또 다른 자금 동원 경위, 국민의힘이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킨 경위, 성남시의 공공개발을 저지한 경위, 그리고 입수된 취득한 개발 이익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그러니까 의혹이 남지 않게 깔끔하게 다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까지 분명히 이재명의 의혹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우리 거는 빼라가 그쪽의 입장이었는데 그것까지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그걸 마치 저희가 조건을 건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한 것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뭐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게 언제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뀌었다고 하니 이제는 장애는 사라진 것이고 대선 후보들에 관한 온갖 부정 비리 의혹 다 한꺼번에 저는 특검에서 깔끔하게 해소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를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을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좀 더 하시죠. 네, 좀 놔두시고. 잠시만요. 저희 지금 잠깐만, 얘랑 기자회견 기자간담회여서요. 중입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정하면 아십시오. 네, 한국경제 우성주 기자입니다. 후보님께서 과거에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낮추는 게 제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당에서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갖고 감론 निर्마한 게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조만간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정리하게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양도소득세가 뭐 거래세냐 보유세냐 논쟁이 있긴 한데 하여튼 보유에 따른 일상적 부담은 늘리고 거래에 따른 일시적 부담은 줄인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론적인 거와 관계없이 양도세도 사실 거래세에 조금 더 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도세를 중과하고 다주택자 특히 양도세를 중과하고 그리고 그 종부세를 부과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미 유예기간이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올 6월달로 유예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종부세는 과다하게 부과되고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제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매물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낸 아이디어는 이걸 완화시켜주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정권교체 기다리면서 또 버틸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1년 정도로 이제 한시적으로만 유예를 하는데 그것도 1년도 그냥 하지 말고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자.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절반만 그 면제를 해주자. 12개월 안에 완전히 처분을 완결하면 4분의 1만 해주고 다시 1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를 유지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당과 협의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논쟁들이 많이 있긴 한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당내 논의 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방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종부세 중에 시골에 운막 같은 거 하나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가지고 이가구라 그래서
종부세를 중과하더라. 이거 너무 억울하다. 500만 원짜리 집 그 운막 같은 거 하나 샀는데 그게 어떻게 중과해가지고 더 많이 나오더라. 이런 이제 문제 제기인데 문제가 타당한 것 같아요. 문제 제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거주자 보호 또 투기용 다주택자 억제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거는 경계 지점이긴 하지만 사실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으로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투자 투기가 쉽지 않게 하는 게 또 중요하고 매물을 내놔서 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 23분이 경고하고 있어서 어느 매체에서 오셨을까요? 예, 서울일보 김천 주재 기자입니다. 아, 네. 예, 우리 이 시골에서는 지금 아까 태양광 때문에 분쟁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산림이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있고 이런 지역 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경제성과 그런 부분에 맞는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은 지금 중단된 원자력을 다시 재개하실 건지 그것 좀 한번. 네,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낮에도 이미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연설 중에 나는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라는 거를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시면서 이재명은 이재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발언 좀 의미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대리인들을 정치인으로 선정한 다음에 이를 대신 맡겨놓고 또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도 하게 되고 또 다시 재신임도 하게 되고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변화에 대한 열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더 나은 상태로의 변화에 대한 열망. 그게 이제 선거에 반영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출마한 게 아니다.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비전과 역량에서도 다르게 평가받는 이재명이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면 그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와 또 다르다.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문재인 정부를 무능하다고 비난했다는 기사 보도를 봤는데 무능한 걸 극복한 다음에 본인이 맡으면 더 유능해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좀 생기는 편이긴 합니다. 그게 진정한 변화죠. 그러니까 변화하되 좋은 방향으로 변하냐 아니면 폐행적 변화냐 이런 차이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취적 변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에서 일어날 것이다. 정권의 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거고 또 세상이 바뀌는 것이고 정치가 바뀌는 것 아니겠냐. 그 말씀을 좀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지금 30분 가까이 돼서요. 짧은 질문 하나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전국 대우용목 지역 순회하시면서 사흘 동안 좀 보셨을 텐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전하고는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사실 뭐 저번 대선 경선 때는 뭐 대구 경북 지역을 거의 이렇게 구석구석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다녀보면 정부 수립 이래 대통령 후보가 온 게 처음이다 이런 곳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뭐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에는 막 일정 때문에 오기 어려웠을 테고 또 그전에는 거의 뭐 올 필요를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제가 메타버스로 전국을 다 가능하면 빠짐없이 모든 시군을 방문해서 의견을 또 국민들의 명령과 또는 국민들의 질책을 듣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 이런 점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각 지역에 다른 대선 후보들이 전혀 가보지 못했다는 오지 이런 것도 이렇게 가보면 정말로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의 핵심은 같이 좀 살자, 나도 좀 살자,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 경제를 좀 살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수도권 집중 방식이 아니라 균형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제가 정쟁적이기보다는 실사구시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더 주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 중에서도 진영과 여야 이런 걸 너무 가리지 말자. 결과가 좋다면 윤석열 후보의 제안이든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제안이든 다 받자라고 제가 생각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분들이 최초 제안자로 100조, 50조 제안한 걸로 칭찬받는 거 제가 인정해드리고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고, 저는 거기는 말을 버리고 정략을 버리고 진심으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 진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30분간의 기자 간담회. 너무 아까 제가 말을 저번에 못 알아봤다고 화내시고 그랬으니까 한번 기회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아니, 우리도 좀 부먹, 찍먹 뭐 이런 거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 가장 친한 친구 이런 거 좀 물어봐 주세요. 맨날 하면 막 너무 무거워, 무서워. 여동준 기자님 마지막 질문. 네, 뉴시스 여동준입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선대위 본격적으로 갖춰지면서 지역 행보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관심 있게. 그래서 국민의힘 지역 행보에 대해서 평가나 소감 같은 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딱 떠오르는데, 지역 탐방은 사실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정성을 좀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어디가 사진만 찍고 가셨다고 지금 꽤 많이 많으시던데,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없는 것도 막 지원해가지고 문제 삼던데, 대변인께서도 그런 거 좀 잘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남의 당 또는 다른 후보들의 입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열심히 다니시고 정말로 현장에 정말 그 어려움들을 진지하게 좀 수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들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의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또 우리를 이용해 먹는구나, 이런 생각 안 들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게 정치권 전체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도 한 말씀